네, 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황인창입니다. 올해는 강의 활동이 좀 더 원활해질 거라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어려운 시기 잘 견뎌주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신부전 아카데미에서 신부전 증례들을 몇 가지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신부전 환자들을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개원과 선생님들께서 의뢰해 주신 환자들인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상대적으로 쉽게 해결이 돼서 다시 돌려보내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환자들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험난한 치료를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어려운 치료를 받은 환자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케이스들이 선생님들께서 주로 보시는 환자들의 속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선생님들께서 환자를 의뢰하실 때 이 환자들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또 저희 쪽에서 고생해서 치료를 받고 이제 심장 문제나 다른 문제로 선생님들께 진료를 받으러 간 환자들에서 선생님들께서 이 환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고 어떤 치료가 진행됐는지 알고 계시다면 환자들을 보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편하게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황인창입니다. 오늘 신부전 치료의 증례 부분, 두 번째 부분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이제 신부전으로 입원한 환자들에서 특히 하이리스크로 구분되는 환자들, 이미디어트 리스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이폭시아나 샥 그리고 레스피레토리 디스트레스 등의 안 좋은 상태에 있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 내용들을 주로 준비했고요. 신부전의 분류로 생각해보면 스테이지 C에서 나중에 고려하게 되는 ICD나 CRT 치료들 또는 스테이지 D,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리어,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들에서 심장 이식이나 메카니컬 서포트들이 이루어지는 이런 환자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을 개원과 선생님들께서 아주 자세하게 공부하시고 꼼꼼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3차 기관에서 주로 진행되는 치료들을 준비했는데요. 다만 선생님들께서 환자를 3차 병원으로 의뢰해 주실 때 혹은 대학병원에서 치료받고 환자들이 나중에 심장 문제나 다른 문제로 선생님들께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 이 환자들에서 진행됐던 치료들을 알고 계시면 환자를 진료하시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증례를 준비했고요. 특히 선생님들께서 좀 더 현실적으로 느끼실 수 있도록 실제로 개원과 선생님들께서 의뢰해 주신 환자들만으로 증례를 모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증례고요. 운동 시 호흡곤란과 가슴 답답한 증상으로 의뢰되었던 67세 여자 환자입니다. 내원했을 때 심장 엑스레이, 체스트 엑스레이에서는 카디오메갈리와 풀모리 이데마가 관찰되고 있었고요. 심전도에서는 사이너스 리듬이 유지되고 있지만 LVBB가 관찰되고 있고 QRS 듀레이션이 158ms로 많이 증가해 있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프로비엠피 레벨이 많이 상승해 있어서 신부전으로 진단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고요. 처음 시행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는 LV 캐비티 사이즈가 66mm로 크게 증가해 있었고 LV 이젝션 프랙션 11%, 심장이 거의 뛰지 않을 정도로 심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였습니다. 내원 시점부터 베타블로커와 엔트레스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던 케이스였고요. 몇 달에 걸쳐서 약제를 조금씩 업타이트레이션, 용량을 점차 늘려가면서 심기능의 호전을 도모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뒤에 팔로우업한 검사에서도 여전히 LV 캐비티 사이즈가 늘어나 있고 좌심실 구혈율도 30%, 여전히 심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그런 상태였고요. 환자 증상도 여전히 지속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최선의 약물 치료에도 불구하고 LV 디스펑션이 지속되는 경우, 그리고 환자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CRT 치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QRS 듀레이션이 늘어나 있는 환자에서 CRT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CRT, 카디악 리싱크로나이제이션 테라피는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지고 신부전이 진행되면서 심실 수축의 비동기화, 디싱크로니가 발생합니다. 즉 심실 내에서 전기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QRS 듀레이션이 증가하고 주로 좌각 차단 형태의 이런 비동기화가 전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LV로 가는 번들 브랜치가 차단되기 때문에 심실로 내려온 전기 신호가 RV로 먼저 전달되고 나중에 LV 라테랄월로 전달돼서 심장이 이렇게 덜컹거리면서 조화롭게 뛰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심장의 효율이 떨어지고 심부전이 악화되고 사망률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리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해줌으로써 심기능을 안정시켜 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전극을 RA와 RV 그리고 코로나리 사이너스에 넣게 되는데요.
코로나의 사이너스로 들어간 전극이 이제 LV의 라테랄월에 전기 신호를 전달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전기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해 줌으로써 우심실과 좌심실이 동시에 수축할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고, 이를 통해서 심실의 수축력을 호전시키고 심실의 재형성을 차단시켜 줍니다. 그 결과 심부전의 이완율과 사망률을 감소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페이스메이커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만, CRT-D, 즉 ICD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장비를 사용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CRT의 적응증에 해당되는 환자들이 대부분이 ICD 적응증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에서 CRT-D를 삽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RV와 코로나리 사이너스, RA의 전극을 넣어서 CRT를 넣고 나면 이런 식의 체스트 엑스레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심전도의 변화를 살펴보시면 QRS 듀레이션이 많이 늘어나 있던 최초 심전도에 비해서 CRT 이후에는 QRS 듀레이션이 많이 짧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심초음파 검사를 확인해 보면 LV 캐비티 사이즈가 처음보다 굉장히 많이 감소해서 거의 정상 범위까지 도달했고, LV 이젝션 프랙션, 좌심실 구혈률도 거의 정상에 가깝게 호전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례는 하트 페일러로 내원한 환자에서 최선의 약물 치료 후에도 여전히 증상이 지속되고 LV 디스펑션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CRT-D를 삽입해 줌으로써 심기능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됐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흉통으로 내원한 59세 남자 환자입니다. 명치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고 혈압이 떨어지고 심전도에서 ST 분절이 변화한다는 증상으로 저희 병원으로 보내주셨고요. 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자마자 어레스트가 발생했습니다. 스템이었고요. 이렇게 레프트 메인을 시사하는 심전도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CPR을 바로 시작을 했고 ROSC가 되면서 VA 에크모를 삽입했습니다. 에크모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너리 엔지오그래피를 확인했고, 레프트 메인의 토탈 오클루전이 확인됐습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레프트 메인부터 LAD까지 혈류를 재개통시켜주고 IABP를 넣은 상태로 일단 시술을 마쳤습니다. 시술 직후에 시행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는 LV 사이즈는 정상 범위로 확인되지만 이젝션 프랙션이 38% 정도로 저하되어 있었고, LAD 테리토리의 이스케믹 인설트를 시사하는 호레이펙스, 미드 인페로셉툼, 안테로셉툼의 에이카이네지아가 확인되고 있었습니다. 스테이지드 PCI로 서컴플렉스 아테리의 CTO 리전도 개통을 해줬고요. 이후에 열심히 약물 치료를 하면서 팔로우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약물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 의외로 팔로우 에코에서는 LV 캐비티 사이즈가 엄청나게 증가해 버렸습니다. LV 캐비티 사이즈가 61mm까지 증가했고 이젝션 프랙션은 오히려 저하돼 버렸습니다. LAD 테리토리의 월모션 어브노멀리티도 여전히 관찰되고 있었고, 처음에 에이카이네틱 했던 그런 세그멘트들이 이제는 완전히 스카 체인지가 진행한 양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LV 캐비티 사이즈도 커지고 LV 시스톨 펑션도 저하된, 즉 패솔로직 리모델링이 진행한 상태였고요. 환자의 증상도 여전히 지속되는 상태였습니다. 도저히 약물 치료로는 호전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을 해서 환자는 결국 2개월 뒤에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이식을 받은 뒤에는 당연히 건강한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도 정상적인 소견이 확인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테미로 내원한 환자에서 에크모나 IABP 그리고 PCI도 적절히 시행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약물 치료를 잘 해줬는데도 여전히 증상이 지속되고 심기능이 점점 떨어지는 이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심장 이식까지 진행해서 현재는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증례, 심부전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진단하시고 의뢰해 주신 48세 여자 환자입니다. 내원 당시 심장 초음파 검사에서는 LV 캐비티 사이즈가 많이 증가해 있었고, 특히 septum과 인피리어 월, 안테로셉툼이 모두 월모션이 많이 저하되어 있는 그런 DCM 환자였습니다. 이젝션 프랙션이 24%로 확인이 됐었고요. 엔트레스토와 스피로놀락톤, 카베딜롤, 그리고 이뇨제를 포함해서 열심히 약물 치료를 했습니다. 최대한 업타이트레이션을 진행하면서 약물 치료를 했지만 여전히 증상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ICD를 넣었습니다. ICD, 임플란터블 카디오버터 디피브릴레이터, 즉 삽입형 제세동기이고요. 이런 VTEC이나 VFib이 발생했을 때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페이탈한 아리스미아를 인식해서 이런 디피브릴레이션, 샥을 내부에서 줄 수 있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ICD를 삽입한 뒤에도 여전히 심장 기능은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ICD 자체가 심장 기능을 호전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이런 VTEC이나 VFib이 발생했을 때 회복시켜주는 용도의 장치였기 때문에 심기능에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요.
약물 치료를 지속했는데도 여전히 심장 기능이 떨어져 있고 증상도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환자가 도저히 약물 치료만으로는 증상이 호전될 수 없는 상태라고 판단을 해서 엘바드, 레프트 벤트리클러 어시스트 디바이스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엘바드는 이렇게 LV에서 펌프로 혈액을 빼내서 아오타로 직접 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쓰던 펌프는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센트리퓨걸 타입의 펌프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심장 이식을 받을 때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해주는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심장 이식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평생 가지고 있을 목적으로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응증을 받아서 진료 현장에 도입된 상태이고요. 흉부외과랑 협업을 해서 큰 수술을 해야 됩니다. 오픈하트 서저리에 해당되고요. LV 에이펙스에 인시전을 넣어주고 펌프를 삽입하고요. 펌프에서 연결된 아웃플로우 그래프트를 아우타로 직접 연결을 해줘서 이런 식으로 장치를 가지고 배터리를 주렁주렁 단체로 지내시는 이런 방식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엘바드를 넣고 나서 찍은 엑스레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펌프가 LV의 에이펙스에 삽입되어 있고 아웃플로우 트랙은 이렇게 아우타로 연결이 되어 있는 방식의 치료입니다. 엘바드를 넣고 난 뒤에는 심장 초음파 검사는 그렇게 의미를 갖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LV로 들어온 혈액을 모두 다 빨아들여서 이 석션 펌프로 빨아들여서 아우타로 직접 쏴주기 때문에 심장 초음파에서는 큰 이상 소견을 찾기는 어려워지고요. 실제로 에이펙스의 이런 금속성, 굉장한 속도로 회전하는 금속성 물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TT에서는 심기능을 평가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TE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에이펙스에 펌프가 들어있고 펌프로 굉장한 혈류가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고요. 아우타 쪽으로 연결된 이런 그래프트로 인플로우 패턴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DCM이면서 디컴펜세이션 된 하트 페일리어로 내원해서 중간에 ICD도 삽입해줬고 최선의 약물 치료를 진행했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서 심장 이식을 받을 때까지 엘바드로 버티기로 결정을 하고 엘바드를 삽입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준비한 증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중증 심부전 환자들의 입원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스테이지 C에서 시행하게 되는 ICD나 CRT 치료, 그리고 어드밴스드 하트 페일리어, 치료에 반응이 없는 환자에서 시행하는 심장 이식이나 엘바드 같은 메카니컬 서포트를 시행한 증례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런 증례들을 선생님들께서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선생님들께서 환자를 의뢰하실 때 환자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계시고 또 이런 험한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나중에 선생님들께 진료를 받으러 찾아갔을 때 환자들에서 어떤 치료가 이루어졌는지를 알고 계시다면 선생님들께서 환자를 진료하실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증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